자,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선 우리가 앞 시간에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F랑 G랑 합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면서 그것의 결과가 i가 나온대. 자, i는 뭐였어요? 항등함수죠. 자,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올 때, 이거일 때, 자, F를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gx를 fx의 역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fx도 gx의 역함수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gx가 fx의 역함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역함수를 표현할 때는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써요. 자, 마이너스 1을 쓰고 읽을 때는 f 인버스 x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f 인버스 x. 자, gx는 f 인버스 x. 역함수다. f의 역함수다. gx는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한데, 자, 밑에 있는 예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보니까 x에서 y로 어떤 관계죠, 요게?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죠. 자, 1대1 대응이고 얘는 그냥 함수예요. 자, 그런데 역함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꾸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x에서 y 쪽으로 이렇게 지금 다 갔단 말이야. 그럼 얘는 거꾸로 돌아와도 함수가 성립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꾸로 돌아올 때에는 정의역이 얘가 되는 거잖아. 자, 이쪽 부분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화살표가 거꾸로 이렇게 지금 가야 하기 때문에 x에서 하나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정의역에서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화살표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이쪽 부분에서는 우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다 하나씩 나가니까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려고 봤더니 지금 얘는 0은 1로 갔어. 1은 2로 갔어. 근데 요 2가 어떻게 돼요? 3으로도 가고 4로도 가는 거야. 또 3은 어때? 안 나가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면 우리 함수가 아니잖아. 거꾸로 갔을 때에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1대1 대응일 때에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대1 대응이 됐을 때만 거꾸로 가도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에만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f 땡땡 x가 y로 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x에서 이렇게 y값 구하는 그 함수를 fx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갈 거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함수라고 하고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y는 x를 f 함수에 넣어서 나온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역함수는 뭐야? y를 넣어서 x가 나오는 거죠. 잘못 썼네요. 자, 역함수는 y를 대입을 해가지고 x가 나오는 과정인 거지. 자,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 이게 똑같은 식 써 있어요. 자, 함수는 x를 대입을 해서 y값이 나오는 거고, 역함수는 그 나온 y값을 다시 대입해서 원래 x가 나오는 과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합성이 되어져 있는데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합성을 한 거야. 자, 그럼 우리 항상 뒤에 있는 걸 먼저 해서 이제 앞으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fx를 구한 다음에 f 인버스에 대입을 해주는데
fx라는 것은 함수 값이죠. 요거죠, 요거. 화살표 받은 애들 우리 fx라고 하잖아. 그럼 그 fx가 다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요 y가 바로 지금 fx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온다고? 다시 x가 나온다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도 지금 교환 법칙 된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대입이 되니까 f 인버스 y가 다시 f 함수에 합성이 됐어. 대입을 했어. 자, f 인버스 y면 뭐였어요? x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fx가 되는데 fx는 뭐였어? fx는 y였잖아. 그럼 얘가 또 y로 나와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처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넣은 값이 나옵니다. 자, 위에도 마찬가지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넣었던 게 나와요. 자, 이게 뭐야? 항등함수잖아. 넣은 게 나오는 게 바로 항등함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넣은 놈이 나오더라. 그런 관계식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fx 말고 y로 고쳐요. 여기는 y로 고쳐서 y는 2x-1 이렇게 우선 써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x와 y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자, x, y의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얘가 x는 2y-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식을 y는 꼴로 고칩니다. 자, 그러면 2y는 x 플러스 1이고요. 따라서 f 인버스 x는 어떻게 돼?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x, y의 위치를 바꾸고 y는 꼴로 정리를 하면 바로 역함수가 구해진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y는 2x-1이니까 y는 2x-1을 한번 그려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y절편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지금 그려질 수가 있겠지. 이게 y는 fx 그래프야. 자, y는 f 인버스 x 그래프 그려볼게요.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자, 얘는 y절편이 2분의 1이에요. y절편이 2분의 1이고 이 정도 되겠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면 y에 0이 들어가니까 x에 마이너스 1이 나오더래. 마이너스 1,0을 지나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지금 y는 f 인버스 x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를 그려봤어요. 요거에 대한 관계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역함수를 구해보는데 둘이 식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요거지, 요거. 정의역이 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실수 전체라는 뜻이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역함수를 구해라 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쓰는 게 달라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 이것 때문에 사실 그려놓은 거기는 한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만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디 봐야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이제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fx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만. 자, 여기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자, 식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식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틀려. 왜냐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거였거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y 값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죠. 요거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x, y의 위치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y의 범위였던 요것이 역함수로 가면서 x의 범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는 이것만 되게 되는 거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이제 아까 2분의 1이었어요. 역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기게 되니까 쭉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요만큼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요 범위를 또 찾아주셔야 되더라. 그래서 문제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역함수를 구하실 때 범위에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구한 역함수도 정의역을 제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정의역은 원래 뭐였어요? 원래 치역의 범위였던 거죠.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찾아서 그거를 x로 그냥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역함수의 정의역의 범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찾은 것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그래프 한번 그려봤었는데 역함수 그래프하고 원래 그래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역함수 어떻게 찾았더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 뭘 했었지? 처음에 했던 것이 x와 y의 위치를 바꿨어요. 위치를 바꾼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두 번째, 식을 y는 뭐 꼴로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정의역이 주어지면 그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찾아서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이제 바꿔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래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x와 y의 위치를 바꿨대. 자, 우리가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x, y의 위치를 바꾸는 거는 어떤 대칭 이동인 것을 이미 배웠어요. 어떤 대칭 이동이더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였단 말이야. 자, x, y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y는 x라는 이 선에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 그래프는 항상 직선 y는 x에 대칭하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fx래.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는 이 y는 fx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프가 안 예뻐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칭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y는 f 인버스 x가 되고, 자, 그러면 a, b라는 점도 역함수 구하게 되면 이 점도 y는 x로 대칭을 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수직 2등분해서 대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a,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바뀌죠, 그죠? b, a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fa가 b이면 이거와 같은 뜻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는 b, a가 역함수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f 인버스 b가 a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식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fa가 b라는 게 성립한다면 f 인버스 b도 a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위치가 바뀐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서도 문제 푸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 마지막이에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자, 역함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합성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을 합성을 하고 역함수를 구하는 것과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합성을 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선 요거는 합성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지? 자, g.fx부터 구해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fx가 gx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래서 g에 x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x자리에. 자, 그럼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식 정리했더니 합성함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역함수를 구할 거야. 역함수 구하려면은 이거 말고 y라고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해라? xy의 위치를 바꿔라.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y는 꼴로 고쳐라. 자, 위치 바꿀게.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요거 이제 구하는데, 이거 구하려면은 역함수부터 구해 놓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역함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자, fx부터 지금 바꿀 거라서 fx 대신에 y를 넣고 y는 x 플러스 1. 자, 그럼 어떻게 돼? xy 위치 바꿔야 되니까 x는 y 플러스 1. 자, y는 꼴로 바꾸면 y는 x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바로 무엇이었다? f 인버스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도 바꿔줄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자, 역시 xy 위치를 바꿔야 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죠. 자, 요거 지금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돼요. g 인버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자, 정리하면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g 인버스 x가 f 인버스 x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저거를 한번 다시 써보자. f 인버스 x하고 g 인버스 x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요 놈이 여기는 x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x 마이너스 1자리고 x에 여기 통째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x자리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야. 자,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됐어요. 자, 정리하고 났더니 어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식이랑 여기 보이는 식이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요래. 자, g.f의 인버스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예요. 자, 항상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뒤에 거를 먼저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계산도 항상 뒤에 거 먼저 하죠. 항상 뒤에 거를 가지고 앞으로. 자, 뒤에 거를 가지고 앞으로. 얘도 뒤에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쓰고 또 계산할 때는 뒤에 거를 가지고 앞으로 대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요 식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때 그 역함수를 풀어주실 때 항상 뒤에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거를 뒤에다가 쓴다. 자,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너네가 지금 뒤에 문제 푸는 거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하나 풀어보려고 넣어 놓은 거예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그래프 있고 y는 x도 있는데 갑자기 역함수의 함수값도 구하고 합성한 것도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줄 거냐 하면 y는 x라는 것이 x랑 y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항등 함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a가 나왔으면 그대로 해서 여기도 a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b, 여기도 c.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것부터, 비어있는 곳을 써주는 것부터 먼저 해주세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찾아주는데, 자, fx가 이렇게 구부러진 놈이에요, 놈.
FA를 구하래. FA는 A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고 우리는 A를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Y값을 찾는 거니까 지금 답은 B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볼 줄 알겠지, 그지? 여기가 B라는 거. 요거는 한번 그냥 요거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넣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구해볼 거야. 쌤, 역함수 그래프도 없는데 그려요? 아니요, 안 그려요. 자, 우리 아까 어떤 거 정리했었냐면 앞으로 잠깐 다시 갈게요. 처음 식에서 요거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요거를 좀 이용을 할 건데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만. 자, 여기죠. 자, 요거를 이제 구해보기 위해서 F 인버스 D를 K라고 치환을 할 거야. 자, 요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성립을 하면 FK가 D라는 뜻이 되는 거야. 요거 우리 앞에 식에서 정리했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뭐를 대입을 하면 D가 나오지? 라고 해서 찾아주는 거야. 자, 함수값이 D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입을 했을까요? 해서 봤더니 C를 대입을 했구나. 자, C를 대입을 하면 D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K가 C구나. 그러면 얘는 C인 거지, 답이.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찾기 위해서 역함수를 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함수값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주기 위해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은 우선은 역함수부터 좀 풀어줍시다. 역함수 풀어주면 자, 이거 먼저 쓰는 거지. 사실 얘는 뭐 F.F니까 뭘 먼저 쓰든 순서가 상관이 없죠. 자, 요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서 D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거를 또 이제 먼저 하는 거죠. F 인버스 D를 구해서 다시 F 인버스에 넣을 거야. 근데 우리 아까 F 인버스 D가 뭐가 나왔더라, 얘들아? 2번에서 C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C인 것을 알아. 그럼 얘는 F 인버스 C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F 인버스 C는 뭐라고 둘 거냐면 내가 M이라고 두려고요. 그럼 또 어떤 성질이 나온다? FM이 C가 되는 그 M을 찾는 이렇게 성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대입을 해야 C가 나오나 봤더니 바로 B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해서 C가 나오는 걸 찾아줄 수가 있어요. 바로 M이 B구나. 근데 F 인버스 C가 M이고 M이 답이잖아 지금. 따라서 답은 B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 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들 함께 합시다.